네, 안녕하세요. 7강 플러스 영업 비법 질문과 경청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미팅 기법으로 질문하기에 대해서 얘기를 또 했었는데요. 그 질문법 중에 스핀 질문법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스핀 질문법은 우선 S는 situation을 뜻해서 상황 질문, 그리고 P는 problem, 그래서 이슈 질문, I는 implication, 그래서 영향 질문, 그리고 마지막으로 N은 this payoff 해서 효용 질문, 이렇게 네 가지를 뜻하는데요. 우선 제가 드리려는 질문은 그 두 번째 이슈 질문에 대한 질문인데요. 여기서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이슈를 얘기함으로써 기회나 위협에 대해서 이제 고객사에게 얘기를 한다, 질문을 해본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얘기하려는 이슈가 고객사 입장에서는 민감하고 회피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지,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이슈가 별 문제 아니다, 별로 중요한 문제 아니다 우리한테는, 이런 반응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네. 두 가지 질문인데, 네네. 첫 번째는 고객이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를 어려워할 때, 네. 그럴 때죠. 고객이 어떤 때 이슈를 이야기를 하기 어려워할까요? 자, 봐요. 네. 배가 아파서 네. 의사한테 갔더니 네. 개인적인 질문을 물어봐요. 화장실 잘 가냐? 네. 굉장히 개인적인 질문이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죠. 직장인들끼리는 하기 어려운. 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대답해요, 안 해요? 네, 하죠. 대답하죠. 네. 왜? 의사니까. 의사니까. 네. 근데 직장 동료가 그걸 물어보면 왜 물어보세요? 큰일 날 일이지. 그런 걸 물어보세요? 프라이빗한 거죠. 네. 그게 기준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고객이 대답하기 불편하다는 건 네. 내가 아직 전문가로 포지셔닝이 안 된 거예요. 네. 고객은 내가 전문가로 포지셔닝 된 순간 네. 질문에 대해서 깊이 있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내가 전문가로 포지셔닝 됐냐 안 됐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들어보면 알고요. 그 대답을 내가 메모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전문가로 포지셔닝 돼 있잖아요. 네. 고객은 좋아해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 적어요. 네. 이 사람은 변비가 심함, 이렇게 며칠 동안 불편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답, 그리고 내가 그 정보를 메모했을 때 고객에 대한 태도를 보면 내가 전문가로서 포지셔닝 성공했냐 실패했냐 그게 결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전문가로서 리포지셔닝을 해야죠. 네. 고객이 신뢰하고 나와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고객이 어떤 이슈를 사소하게 생각한다. 네네. 그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네. 전문가가 아니니까 중요한지 모를 수가 있어요. 예를 고객 들면 스스로, 네. 의사인 내 입장에서 이건 생명과 연관되는 굉장히 중대한 이슈인데 네. 그 환자가 모를 수가 있죠. 그죠? 네. 또 하나는 환자 처지에서 안 중요한 이슈일 때도 있어요. 그죠? 네. 만약에 이게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 이슈의 중요성을 모르면 내가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것은 사실은 생명에 연결되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고, 네. 고객 입장에서는 이게 중요한 이슈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엄청 비싼데 네. 대부호예요. 네. 대부호에서 구매해서 가격에 장벽이 없어요, 이분은. 그러면 그냥 통상 시장에서 내가 봤을 때 다른 고객들은 이게 굉장히 구매에 중요한 장애였는데 네. 이 사람한테는 장애가 아닐 수 있거든. 그러면 이건 실제 이슈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건 존중해주면 되는 거지. 만약에 이게 전문가적 식견이 부족해서 잘 인식을 못했다면 우리는 설명을 해드려야 되고, 이 사람의 상황이나 네. 이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이 중요하지 않다면 네. 그건 존중해줘야 되고, 그렇게 접근하는 게 맞겠죠. 네. 우선 네. 조금 설명하고 싶은 게 뭐냐면, 네네. 스핀이라는 책은 네. 말하자면 이제 세일즈 업계에서는 네.
굉장한 베스트셀러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책이 언제 나왔냐면 네. 1975년에 나왔어요. 어. 그러니까 몇 년 됐죠? 45년 된 거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70년 중반부터 전문가 영업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냥 상품이나 물건을 파는 거였는데 네. 그때부터 소위 솔루션이 무엇인가, 고객의 니즈에 맞추는 게 솔루션이다, 이런 개념이 나오니까 네. 뭐가 중요해지냐면 질문이 중요해진 거야. 아. 왜? 니즈를 파악을 해야 되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지금도 스피니라는 책은 1년에 수백만 권씩 팔려 나가는, 네. 말하자면 전 세계의 베스트셀러가 됐죠. 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파악하기에는 질문이 4가지 유형이 있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게 역할이나 기능이 다 달라요. 네. 첫 번째 상황 질문은 그 사례를 한번 읽어주실 수 있어요? 책에? 네. 하루에 생산할 수 있는 TV의 생산량은 얼마나 되나요? 1일 최대 생산량은 500대이고 작업 환경에 따라 50대 정도 차이가 납니다.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고객을 찾아가서 이렇게 물어봐요. 네. 예를 들어 LG전자는 TV를 만드는 데잖아요. 네네. 그 고객을 가서 TV 몇 대 생산하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네네. 고객이 어떨 것 같아요? 뭐 아직 그거 모르나? 약간 이렇게 그렇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상황 질문이에요. 어... LG전자 뭘 만드시나요? 검색 안 해보고 오셨어요? 뭐 이런 네, 것도. 매출은 네. 얼마인가요? 뭐 직원은 몇 명인가? 이런 게 상황 질문이거든. 네네.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준비도 없이 맞아요. 그냥 온 사람이구나.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스핀의 리서치 결과는 신입 사원일수록, 경험이 적을수록 상황 질문을 남발해요. 아. 그리고 상황 질문을 많이 할수록 세일즈 성공률이 떨어져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신입사원 데리고 네. 세일즈 미팅 가면 등골에 땀이 쫙 흐를 때가 이런 순간이에요. 네. 고객 만났는데 뭐 만드세요? 얼마예요? 뭐 매출 얼마예요? 이런 걸 막 남발해버려요. 네. 그럼 거기서 이제 고객들은 입을 닫아버리는 거지. 마음을 닫은 거지, 사실은. 그래서 이렇습니다. 상황 질문은 굉장히 절제해서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안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숨어있는 상황들이 있고, 네네. 근데 적어도 인터넷에 공개된 공식 정보들을 네. 남발하는 거, 네. 물어보는 것들은 되게 자제해야 돼요. 네. 그게 상황 질문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슈 질문은 네. 스핀에서는 소액 구매에 굉장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게 이런 거지. 두통엔 광고 있잖아요. 두통엔 네. 뭐예요? 두통엔 개보린. 개보린. 네. 이거 아직도 모르겠네. 아닌가? 타이레놀. 타이레놀? 왜 개보린이 나왔지? 두통엔 펜자라 아닌가? 이런 거지. 우리가 펜자라고 개보린을 약효나 가격을 비교해서 구매하진 않거든. 내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두통엔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개보린 이렇게 대답한 거잖아요. 네네네. 소액 구매는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슈만 확인이 돼도 세일즈가 일어나더라는 거지. 그래서 프라블럼 퀘스천, 이 이슈 질문에는 네. 소액 구매에서 되게 중요하다. 이 말의 의미는 대형 구매 네. 규모가 크거나 B2B로 넘어가면 I나 N에 대한 질문이 중요해요. 그러면 임플리케이션 질문, 네. 영향 질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네. 사례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온라인 평점이 3점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는 무엇인가요? 그래서 대답이 포털 사이트 검색 시 평점이 뜨는데 3점이라는 애매한 점수가 아무래도 브랜드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매출도 최근 들어 좀 부진하고요. 그렇죠.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고객의 이슈의 영향력이에요. 네. 그러니까 고객이 여기서의 이슈는 뭐냐면 네. 온라인 평점이잖아요. 네네네. 온라인 평점이 어디에 영향을 끼치냐면 매출에 영향을 끼치거든요. 네네. 근데 사람들은 어디까지만 생각을 하냐면 온라인 평점이 낮다,
요 이슈까지만 생각을 하는데 네네. 사실은 이것이 매출을 10%, 매출을 10억 떨어뜨린다. 이러면 어때요? 구매의 필요성이 훨씬 레버리지 효과가 있는 거야. 그냥 온라인 평점 3점 이야기했을 때 내가 구매해야 될 이유와 네. 매출이 10억 떨어졌을 때 내가 구매해야 될 이유는 다른 거죠. 네. 그래서 대형 구매에서는 네. 요 이슈 질문만 할 게 아니라 네네. 요 이슈가 고객에게 주는 영향력까지 질문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제 제 비즈니스로 좀 설명을 하면 네네.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희 컨설팅이 비싸다고 고객들이 저항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희 컨설팅을 10건 구매해도 30억이 안 되는데요. 만약에 한 건만 더 수주해도 1000억 매출이 발생을 합니다. 구매를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내가 10건 구매를 해서 전년도보다 한 건 더 수주한다고 하면 네. 나는 30억을 써서 1000억이 더 발생을 해요. 당연히 구매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대형 구매에서는 요 이슈 질문으로 충분치 않고 요 이슈가 주는 영향력까지 질문해서 같이 이걸 찾아 나가는 과정 속에서 네. 고객과 한 팀이 돼가는 거죠. 어. 네.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게 뭐냐면 효용 질문이에요. 네. 그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발음 되게 좋던데 니즈 페이오프 네. 질문이에요. 이게 뭐냐면 고객의 니즈가 해결되는 질문.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아까 임플리케이션이 이슈의 영향력이잖아요. 네네. 니즈 페이오프는 우리 솔루션의 영향력이에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우리 솔루션을 구매하면 네네. 10억의 매출이 올라갈 갈 건데요. 그러면 어떠실까요? 저희를 구매를 하셔서 컨설팅 구매를 하셔서 네. 1000억 사업을 수주하게 되면 회사의 재무 상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솔루션 자체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네네. 솔루션의 영향력을 설명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가치 밸류라고 해도 되고요. 네네네. 효용, 베너핏이라고 해도 돼요. 네네. 같은 말이 니즈 페이오프예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고객의 가치가 뭐냐, 그것은 고객의 문제가 해결된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value is equal to needs payoff예요. 이해되시죠? 네. 고객의 니즈가 10억의 매출 감소인데 네. 우리 솔루션을 통해서 10억이 매출이 늘어나면 이게 고객의 밸류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동의어예요. value, benefit, needs payoff. 요 세 개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네. 우리가 고객을 만날 때 네 가지 질문이 있어요. 네. 상황 질문. 최소화해야 되나?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다. 프로블럼 질문. 고객의 이슈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네. 그러나 대형 구매에서는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 임플리케이션과 니즈 페이오프 질문이 필요하다. 네. 이것은 고객의 이슈의 영향력과 네. 우리 솔루션을 통해서 고객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 고객이 갖게 되는 가치에 대한 질문. 요 두 개의 질문을 통해서 네. 우리는 고객의 가치를 같이 찾아 나가면서 하나의 팀이 되고 네. 고객의 구매를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스핀 질문이 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왜냐하면 내가 답을 말해 버리는 거하고 네네. 내가 질문을 해서 고객이 답을 찾아가는 거하고 주체가 바뀌거든. 네. 그러니까 거듭 말하지만 전문가 영업이나 네. B2B 영업은 네. 내가 세일즈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고객이 구매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문가 영업을 우리 아까 영어로 뭐라고 했죠? 솔루션요. 맞아요. SBS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솔루션 베이스드 Based 셀링이라고 Selling. 했잖아요. 그거의 또 다른 이름은 컨설터티브 셀링이에요. 아. 그러니까 옆에서 컨설턴트처럼 고객의 구매 행위를 효과적으로 도와주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고객이 답을 찾아가도록 우리는 효과적으로 질문을 하는 거죠. 그게 스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강 끝부분에 보면은 질문도 중요하지만 질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경청도 중요하다라고 네. 하는데 그 질문과 경청 그
밸런스, 그 적정선을 찾는 게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네. 그걸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그게 뭐 5대5다 6대4다 이렇게 이야기할 건 아닌 것 같은데 네네. 이제 다만 이런 것은 있는 것 같아요. 언제 경청이 안 되세요? 여러 경우가 있겠지만은 네. 뭐 굉장히 피곤할 때나 굉장히 듣기 싫은 얘기일 때라거나 뭐 그런 감정적인 게 섞였을 때 특히 좀 안 듣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내가 딴 생각할 때 네, 또 맞아요. 경청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건 사실은 이제 우리가 보면 저도 되게 취약한 부분인 것 같은 게 내가 다른 생각에 빠져 있을 때. 네. 근데 세일즈맨들은 10중 8구 다른 생각에 빠져 있거든요. 왜냐하면 세일즈 강박증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세일즈 강박증을 조심해야 된다는 게 세일즈맨들이 사실은 질문하는 것까진 배워요. 이런 세일즈 훈련하면서 스핀 질문 이런 거 배운다고. 근데 딱 질문을 해놓고 안 듣는 거야. 그래서 고객이 딱 그걸 눈치채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입을 닫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세일즈 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실수 같아. 그러니까 저도 스스로 모르게 강박증에 빠지는 거야. 무슨 생각을 해요? 이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지? 고객의 이런 저항은 어떻게 극복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미 고객의 이야기를 피상적으로 듣고 내 논리 개발을 하고 있는 거지. 사실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저는 질문을 잘 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순간은 고객이 입을 열었을 때거든. 이게 이제 사실은 마음을 연 거거든. 오처럼. 근데 경청을 못 해버리면 마음을 닫아버리는구나.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해요? 진실의 순간이라고 하잖아요. 에모티잖아. 모먼트 오브 트루스야. 가장 중요한 순간인데 이때 어쨌든 사실은 비율보다 중요한 건 고객의 이슈를 고객의 입장에서 들으려고 하면 극복이 되는 것 같아. 내 입장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 입장이 아니라는 말은 세일즈 강박증에서 나와서 이것을 구매하는 게 적절할지 고객의 입장에서 계속 생각을 해보면 그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극복이 되는 게 뭐 밸런스는 9대1이 될 수도 있고 1대9도 될 수가 있지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고객이 이야기를 할 때 경청해서 들어주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굉장히 질문도 중요하지만 경청하는 것도 정말로 중요하다. 네. 오늘 또 감사합니다. 유튜브 3원칙이 있죠. 좋아요, 구독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결론부터 말해요. 시간 끌기 없어요. 그리고 재미도 없어요. 네.